안녕하세요. 연성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행복 수업. 이번 영상은 수업은 아니고요. 얘기했듯이 한 단원당 이제 3가지 영상 올릴 거예요. 2가지는 우리 수업 시간에 올리는 수업 영상 2개. 그다음에 요 3번째 영상은 리뷰 영상입니다. 그냥 우리 그 느낀 점 써줬었잖아. 그거에 대한 뭐 피드백 또는 수업 시간 밑에 댓글에다 달아준 질문에 대한 Q&A 시간 뭐 그런 거 담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아니니까요. 그냥 자유롭게 뭐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주차 이 행복 수업이 끝났는데 어떤 시간 보냈나요? 우리 행복 수업 다들 잘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행복 수업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좀 의미가 큽니다. 사실 이 어떤 걸 가르칠 때는 본인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행복을 가르치는 건 이번 학기가 처음이라서 저도 이제 뭐 얘기를 하려고 이것저것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좀 재밌어요. 이번 학기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아무튼 자, 그러면은 계속 한 주제씩 조금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많이 써준 느낀 점 중에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나쁜 건 줄만 알았는데 말이 맞나? 나쁘기만 한 건 줄 알았는데 좋은 기능도 하는구나, 마냥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2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참 재밌는 건데 이제 알겠어. 부정적인 감정이 마냥 나쁜 게 아닌 건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겠어 라는 건 이제 알겠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실천으로 못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막상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내가 지금 화나고 화딱지 않아서 미쳐 죽겠는데 언제 내가 이 화나는 분노를 어떻게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지? 또 내가 너무 지금 우울하고 막 너무 무기력한데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지라는 그 생각 자체가 들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그 부정적인 감정에 이미 휩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을 때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오는구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튼 그게 다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지. 내가 슬플 때 내가 지금 슬프구나 이런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가 생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은 사실 약간 날씨 같은 게 아닐까? 우리 하늘 보면 가끔은 엄청 화창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은 비가 오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심지어 가끔은 태풍이 와서 비바람이 치기도 하죠. 근데 그 비바람 치는 게 우리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 감정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너무 우울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화가 나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이 평생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감정은 갑자기 떠올랐다가 그냥 구름처럼 사라지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째로 많이 얘기한 거는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행복을 조금 배워봤으니까 이제 행복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니까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조금 생각해 보겠다 라는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조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여기 누가 써줬지만 이렇게 써준 친구가 있는데 요 친구의 이 말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정답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좀 지향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행복한 삶을 위해 먼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써본다. 저는 요게 진짜 거의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 아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난 언제 행복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딜 가서 내가 안 해본 거 하고 안 가본 곳 가고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거는 좀 재밌어 하는구나. 내가 이럴 때 행복하구나. 그런 다양한 경험, 그러니까 행동, 실천에서부터 그런 게 떠오르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또는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본인이 언제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글을 보면서 엄청 감명 깊었던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개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난 솔직하게 선생님이 설명한 거나 이번 숙제에 그처럼 행복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분석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 있고 오래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것. 그 이상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 행복이란 감정을 얻기 위해 이란 감정이 들까요? 라고 써준 요 두 개가 저는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이 행복 수업과는 별개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 두 가지 글에서는 그런 힘이 조금 느껴졌어요. 자, 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냐면 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뭔 소리? 타자의 욕망을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원한다고. 그게 뭔 소리냐?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커가다 보면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님이랑 선생님들이 엄청 칭찬하지. 그래서 그걸 보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은 내 생각인가요? 아니면 부모님과 선생님의 생각인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들 중에 이게 정말 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인지 혼동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내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렇게 타인의 생각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다면 그건 본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았던 반응은 요거였어요. 나는 돈이 그냥 행복 자체가 아니라 행복의 조건인 거를 처음 생각해 보았다.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요런 답이 굉장히, 답이 아니라 요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이 수업과는 별개로 조금 재밌는 얘기 해주고 싶어.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티가 안 납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티가 안 나요.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 저랑 동갑이었던 친구 한 명 있었는데 남학생 한국인이었어요. 그 친구 되게 평범했어요. 그냥 어딜 가나 보여서 흔한 스타일. 근데 알고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 아버지 연봉이 5억이 연봉이 5억이면은 한 달에 몇 천만씩 버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많이 버는데 전혀 티가 안 났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 한 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 또 친했던 형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형도 엄청 평범했습니다. 그냥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었지. 근데 그 형이 알고 보니까 강남구 거주하는 형이었어요. 근데 아무 티가 안 났어요. 뭐 내 주변에서 본 사람들도 그렇고 또 유명한 사람들 보면 우리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제드래곤 그 사람이 그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 그 사람이 타고 다니던 그 차가 8년을 탔답니다. 8년, 7년인가 8년 타고 차를 바꿨대요. 그러니까 막 엄청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무슨 뭐 람보르기니, 무슨 뭐 페라리, 뭐 어쩌고 엄청 스포츠카 타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엄청 그렇게 플렉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계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 이 사람도 차 7년인가 8년 동안 타다가 그 딸내미가 그 차 오래 타는 거 창피하니까 차 좀 바꾸라고 그래서 바꿨대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티가 안 납니다. 그러고 또 하나 느낀 건 그거예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티가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 티 팍팍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와 진짜 엄청 뭐 3억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이 옷 총액만 해도 막 1억씩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시계 2억씩. 그런 사람들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런 사람들은 돈 말고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막 인성이 엄청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 되게 막다르고 엄청 우월감에 빠져 있거나 그렇더라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돈 얘기 많이,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우리 얘기가 많길래 생각나서 한번 얘기해본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누가 써놨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행복할 것 같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행복을 그렇게 써놨죠. 타인과 좋아하는 가운데, 조화하는 가운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삶이라고 썼죠. 그 좋아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남들한테 피해 주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주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의 제1의 철칙은 아니어도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이 세상은 굉장히 평화로울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행복 얘기했는데 뭐 이런 것도 되게 자기가 느낀 거겠지. 자존감 얘기가 나와서 저는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그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지만 사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자존감이죠. 본인 자존감이 이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감정이나 평가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그런 거죠. 뭐 요거에 대한 내용은 그냥 한마디만 하고 한 문장만 말하고 조금 넘어갈게요. 아무튼 너무 재밌어서 자존감과 관련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해야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하고 가장 받들면서도 가장 신경 써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회생활이라는 말이 나와서 갑자기 이것도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생겨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 우리 반 애들 저기 상담할 때 사실 우리 반 애들한테 좀 미안한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씩 다 얘기했던 게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그래. 이 사회생활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누가 이렇게 써줬어요.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행복을 위해 돈을 벌려고 행복과 멀어지지 않도록 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와, 어떻게 사회생활을 안 해봤는데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참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제 하는 모임이 있어요. 이제 뭐 한 2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어떤 대화 주제를 정해놓고 얘기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보면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뭐 5년 이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엄청 좋은 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흔히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뭐 삼성전자도 있고 또 카카오도 있고 뭐 롯데 뭐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회사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언제 퇴사할지 내가 퇴사해서 뭐 먹고 살지 또 그런 게 아니면 진짜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그냥 회사에 일개 부품이 된 것 같고 너무 의미가 없고 뭐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직업 자체에 대한 고민만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해서 어떻게 삼성에 들어갈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지, 그 직업 자체에 대한 고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직업 성취 이후의 삶이 굉장히 공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 피드백 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두 번째는 이제 관점 바꾸기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그거 세 번째 영상도 이렇게 피드백하는 시간으로 이 세 번째 영상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주말 잘 쉬면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안녕.